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계기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과 수위를 놓고 지금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죠. 이번 기회에 계엄 사태에 대해 다시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문들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부의 고심은 어떨지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김 최고위원님, 오늘 주제는 아닌데 먼저 잠깐 좀 여쭤보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장동혁 대표하고 조국 대표의 대장동 토론, 네. 이거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고 예. 또 이제 당대표로 선출이 되셨으니까 뭐 장동혁 대표는 이미 조국과 그 토론하겠다. 또 정청래도 와라. 뭐 이런 정도로 예. 제안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오지 않을 거고 조국 대표는 스스로 요즘 워낙에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니 이 그 토론으로라도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당연히 참여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실체 또 대장동 사건을 그 항소 포기한 그 상황, 그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한 데 대해서 이의 제기한 검사장들 뭐 예. 고발까지 하고 목 조르고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또 일부 그에 부역한 부역자는 출세시키는 이런 검찰의 이 내부 그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께 좀 그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조건 토론하려고 합니다. 그 지금 당대당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다만 예. 뭐 조국 당이 예. 지금까지 그 이제 조국 대표를 예. 거의 북한식 투표에서 대표로 선출하느라고 조금 바빠서 그런지 뭐 곧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곧바로 네. 이번 주는 넘어갈 거고, 그럼 이름은 다음 주에도 가능한 건가요? 우리 김현정 앵커님이 두 분 좀 제안을 하시죠. 여기서 아니, 토론하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가능성 높게 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뭐 날짜만 잡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은 네. 얼마든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네. 토론의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추진 곧 될 것이다, 안 될 네. 것 없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당장 눈앞에 다가온 건 12월 3일, 다음 주 수요일, 계엄 1주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그날. 일단 당대표 메시지를 내시는 거죠, 장 대표가? 뭐 그 점을 무조건 확정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그 메시지는 어차피 당 대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뭐 메시지를 내겠죠. 그러나 예. 과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당내외에서 요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그런 메시지일지 아닐지 그것은 뭐 전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 고심이 깊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도부 안에서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류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 뭐 그 자체를 논의하지는 않았고 실무적으로 예.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그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막 그런 그 안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요 정도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 문제 지금 눈을 지그시 감으셨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조금 지금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과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게요. 예. 우리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우리 당에서 배출한 두 분의 대통령이 연거푸 탄핵을 당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은 또 임기는 뭐 무사히 잘 마치셨지만 예. 퇴임 후에 그 형사 사건으로 구속이 되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까지 박탈당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우리 당이 배출한 세 분의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그 정치 레거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보수 진영을 대표하고 또 정치를 이어오는 것은 네. 우리 당이 그만큼 나름의 국민적인 여망을 담아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날짜가 되었다고 사과를 하고 또 그 사과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또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을 전부 출당하고 탈당시키면서 우리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과연 그것을 믿어주겠느냐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 당의 역사이자 공과 과인데 그에 대해서 오롯이 우리가 그냥 책임을 지고 나가는 책임 정치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당을 대표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사과를 아주 세게 했거든요. 당시에 당내에 좀 반발이 있을 만큼 사과를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또 1년이 되었다니까 또 사과를 하고 또 과거를 부정하는 어떤 모습까지 보여줬을 때 지금 이제 우리 당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분들 또는 지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성 행사, 일회성인 사과로서 과거의 잘못을 끊어내고 새 출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그런 역사적 공과를 안고 가면서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보다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쉽게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사과하는 모습보다는 예.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정치를 해나가고 국민들에게 이런 믿음을 드리겠다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단순히 사과 자꾸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현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사과만 근데 하고 마무리하라는 게 아니고요. 사과도 다시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책임 있는 당으로 이런 책임 있는 모습으로 정치하겠습니다라는 것까지 같이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예. 사과를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당내 또는 당의 구성원 또 더 많게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당이 2번에 걸친 탄핵과 분당 그리고 다시 이합 집산을 거쳤고 현재 지난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과 또 대선 그리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사실 분열상 내지 극단적인 다툼의 현장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내부 통합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사과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자라고 보여주고 국민들께도 우리가 이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좀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과는 이미 깔려 있다고 보고 그 다음을 얘기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면 돼요. 사과는 이미 우리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과를 했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또 새로운 사과를 할 만큼의 지금 상황이냐 오히려 내부 분열이 너무 심하다. 그렇게 되면 내부 분열이 또 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또 그리고 대선을 거치면서 41% 이상의 국민들이 우리 당의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계엄 1주년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왔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다고 좀 더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거의 잘못은 우리가 오롯이 책임지고 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김전주 의원님 이제 당내 이견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분열이 좀 걱정되는 즉 통합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최고위원님.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만으로 안 되고 선거라는 건 중도 민심 잡아야 된다는 게 뭐 당연한 건데 중도층은 이 12.3 계엄에 대해서 매우 잘못한 일이다 비판적이고요. 김재원 최고도 뭐 계엄 그거 잘못된 판단이라고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때 사과했습니다만 그 후로도 자꾸만 윤어게인 외치는 분들하고 당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이고 뭐 면회도 가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던 사과는 잊은 분들이 많아요. 특히 중도층 중에서 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장동혁 대표 100일이자 12.3 개엄 1주년이 되는 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지지층 외에 다른 중도 또 넓은 국민들께 호소한다. 이거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그런 이 논리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죠. 예. 특히 언론이나 또는 외부에서 보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고 한데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중도층이라고 했을 때 예. 주로 이제 투표율을 따진다면 한 55% 정도로 본다면 또는 많게 봐서 60% 정도 봤을 때 예. 중도층의 많은 분들은 이제 투표를 하지 않는 게 층일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대체로 예. 투표를 하고 예.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투표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기권자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자꾸 예. 이 근본적으로 가서는 예. 중도층을 얻어야 선거에 이긴다는 논리가 또 있잖아요. 예, 그럼요. 네, 근데 그 중도층 그리고 중도층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전략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중도층은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고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좀 무관심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정치에 아주 관여하고 관심이 많은 분들의 의견보다는 예. 정치에 좀 무관심하고 투표를 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그분들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을 때 예.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 내부가 완전하게 그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우리는 보수는 아직도 분열되어 있고 아직도 내부 싸움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그렇게 그 이동해 갔을 때 벌어질 그 손실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선거를 통해서 표출이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에 그 메모리 되어서 계엄 1주년이 되었으니까 뭐 이때는 털고 나가야 된다 이런 논리 과연 털어지느냐 우리의 숙명인데 예. 우리 보수 진영에서 또 보수 정당에서 전직 대통령이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이 우리가 숙명인데 그분들이 탈당했다고 해서 우리의 그 어떤 절연이 과오가, 되느냐? 벗어나지느냐? 자꾸 절연 하는데 네. 아니 인연이 끊깁니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아니 이제 끊어지지 않더라도 국민들께 저희는 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거듭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 방향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이미 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실 때 당시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는 매몰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또 당내 많은 구성원들 중에서는 뭐 심지어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 보수 진영의 지금 다양성 내지는 더 나가서 많은 분들의 의견인데 그러나 당의 중심이 그렇게 가지 않고 계속 이것을 그 마치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듯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해가야 되지. 지금 이 상황이 되었으니까 순식간에 방향을 틀었다가 또 조금 논란이 있으면 또 이쪽으로 오고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중도층은 투표를 안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난 중도층인데 투표합니다 이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관여층보다는 투표율이 낮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양당의 적극적 지지층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근데 의원님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도층이 적극적 양당 지지층보다는 투표율이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결국 그분들이 캐스팅 보트는 그 투표하는 중도층이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뭐 하여튼 좀 저희들이 아직 그만큼 내부 균열을 완전히 봉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 때에 다가가면 당연히 중도층이 우리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몸을 움직여야 되지만 음. 아직은 그렇게 쉽게 움직일 정도로 내부가 탄탄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제 지방선거 준비하는 분들 특히 국민의힘 이제 약세 지역이라든지 또 뭐 수도권 이런 쪽에서 준비하는 분들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후보자들이. 왜냐하면 여론조사 흐름을 봐도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쭉 올라가지 않는 모습. 이거 어떡하는가. 박형준 시장,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번에 사과 메시지 내야 된다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 일선에서 선거에 뛰는 예. 분들의 그 생각 또 그런 분들의 이 주장이 굉장히 유권자들과 직접 접하면서 느끼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 전체에서 예. 당의 모습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곧바로 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생각을 지도부가 좀 넓게 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직 뭐 본격적인 논의는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또 저와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가보죠. 나경원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에서 후보자 경선 룰을 당심 70, 민심 30으로 바꾸는 안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그 취지는 당원들의 그 권한, 당원들의 의사를 좀 더 반영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당직을 인선하는 거, 예. 우리 당의 대표를 뽑고 최고위원을 뽑고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당의 어떤 이념이나 방향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게 맞고요. 또 그것으로 확정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공직 후보자를 내놓을 때는 우리 당의 후보를 내놓지만 또한 선거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선 경쟁력까지 감안하기 위해서 그동안 20년 동안 우리가 그 많은 논란과 또 실험 끝에 해온 그 룰이 50대 50이거든요. 예, 예. 당원의 뜻을 50% 반영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또는 일반 국민 의사를 50% 반영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2006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5대5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왔거든요. 이것을 바꾸려면 네.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선 좀 섣부르다 보시는 거군요. 아니 저는 예. 뭐 충분히 가능은 한데 예. 이것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이번엔 7대 3으로 하자라고 하려면 예. 여러 가지 보완이 있어야 되고 어허. 또한 당내에 많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 70%를 반영하는 이 당원의 의사가 결국은 그 사람 그렇게 선출된 후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그것은 예를 들어 그 지역구 내에서 당원의 숫자도 많아야 되고 또 의사 결정 과정이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숫자가 적으면 과거에는 많은 잘못된 그런 당내 경선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보완이 좀 알겠습니다. 필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